당차고 적극적인 성격의 마리는 루돌프 황태자에게 적극 구애를 했고, 루돌프도 이 당찬 소녀에게 빠져들게 되었던 거죠. 마리를 향한 루돌프의 열정은 순식간에 불타오르게 되었고, 두 사람은 주위에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루돌프는 마리를 만나고 한 달이 지나서 반지를 하나 선물하게 되는데요. 그 대문자 철자가 적혀 있었어요. ILVBIDT. 이게 제가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독일어로 인리베 서아이넌 비츠 인덴 토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죽음까지 하나 되어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다 라는 그런 뜻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선물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하는 황태자가 다른 여인을 만나는 것이 허용될 리가 없겠죠.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여인과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황제의 명을 받은 이 수상 등이 집요하게 루돌프를 감시하고 방해를 하고, 또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라는 어떤 협박이 있게 되자 마리의 어머니가 마리를 강제로 삼촌 집에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가 떠난 것을 알게 된 루돌프는 사랑을 잃고 더 슬퍼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거듭하며 매일 술독에 빠져 매춘부들과 어울리며 지냈는데, 마리 베체라가 몰래 삼촌 집을 빠져나와 루돌프 황태자를 만나러 왔고,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다는 굳건한 사랑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루돌프는 사랑 없는 결혼을 끝내고 마리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사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교황에게 혼인 서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바람에 그의 아내 스테파니는 더욱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는데요. 당연히 교황은 루돌프 황태자의 청원을 거절했고, 프란츠 요제프가 이를 알고 이 아들과 격심한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어! 하며 외치게 되는데요. 이때 두 사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일이 있은 지 나흘 후인 1889년 1월 26일 메이얼링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루돌프는 마리 베체라와의 비밀 만남을 주선했던 사촌 누나 라리슈 백작 부인에게 제발 마리를 내게 데려와줘요. 지금 내겐 그녀밖에 없어요. 라는 간절한 부탁을 해서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 호요스 백작과 코브르트 대공과 함께 메이얼링 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황실 사냥용 별장이었던데요. 메이얼링은 함께 모여서 사냥이나 하면서 마음을 풀자라는 뜻에서 여기서 함께 모이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메이얼링 별장에 도착한 루돌프와 마리 베체라, 두 사람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면서 시종에게 황제가 오신다고 해도 깨우지 말라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시종이 조심스럽게 똑똑똑 하고 침실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문고리를 살짝 돌려봤는데 문이 안으로 잠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자 별장 근처에 머물고 있던 루돌프의 친구 이 호여스 백작이 찾아오게 되고, 오후 6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백작이 결국 문을 부수게 되는데요. 안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전날 밤에 켜둔 초들은 아직까지 타고 있는 상태였고, 루돌프는 침대 바로 곁 바닥에 흥건히 고인 피 웅덩이 속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고, 바닥에는 권총이 나들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속옷 차림의 마리 베체라가 장미 한 송이를 움켜쥔 채 반드시 누워 있었는데요. 그녀의 왼쪽 관자놀이에 이 총탄이 관통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동반 자살을 했던 것이죠. 루돌프는 가족, 친구들에게 몇 장의 작별 편지를 남겼는데 아내 스테파니에게 나는 이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죽음을 택하려 하오 라는 메모를 남깁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메모도 편지도 남기지 않았죠. 그리고 마리 베체라는 어머니와 언니에게 유서를 남겼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용서하세요. 사랑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를 아랑드 묘지에 함께 묻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더 행복한 일이에요. 1889년 1월 30일 아침, 호르부르크 궁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죠. 엘리자베트 황후는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마리 발레리 공주는 노래 레슨을 받고 있었으며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차 한 대가 급히 황궁 안 마당으로 달려왔고 그 마차에서 호여스 백작이 뛰어내렸죠. 그는 궁 안으로 들어가 엘리자베트 황후를 만나 황태자 루돌프가 그의 어린 정부 마리 베체라와 메이어링에 있는 황실 사냥터 별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자베트 황후는 비틀거리며 걸어가 황제 집무실로 들어가서 아들이 메이어링에서 죽었어요. 마리 베체라에게 독살당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우지 못한 아들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자살을 믿지 못해 독살당했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이때 프란츠 요제프의 정부였던 여배우 카라리나가 궁정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여배우에 대해서는 엘리자베트 편에서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 황후도 인정을 했던 황제의 정부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엘리자베트가 참담한 표정으로 폐하에게 가져요. 어떻게든 폐하를 도와줘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했고 결국 프란츠 요제프 1세를 위로하는 역할은 황후 대신 슈라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루돌프의 죽음으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재위를 이을 유일한 혈육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정말 자제력이 뛰어나고 인내심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인이 다급히 황궁으로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실종된 딸을 찾고 있다며 울부짖는 그 여인은 바로 마리 베체라의 어머니 헬레네 베체라 남작 부인이었습니다. 마리 베체라가 황태자 루돌프와 도피했다는 소문을 듣고 딸을 찾으러 찾아온 것이었어요. 제발 제 딸을 돌려주세요. 남작 부인이 엘리자베트 황후를 보며 애원을 했는데 남작 부인을 조용히 바라보던 엘리자베트 황후는 당신 딸은 죽었어요 하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했고 남작 부인은 오열을 하다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 프란츠 요제프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로서 황제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들이 마리 베체라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마리의 시신을 빼돌려 근처 공동묘지에 은밀히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황태자가 권총 자살을 했다는 공보문을 발표하는데요. 일시적인 착란 상태에서 저지른 짓이라는 발표를 하며 서둘러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어링 별장은 폐쇄되었고 그 자리에 수녀원 건물이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루돌프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살해를 당했다라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루돌프의 누나 기젤라가 루돌프의 머리에 난 총상 근처에는 화상 자국이 없었다, 화상이 없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직접 머리에 총구를 대고 총을 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뜻이죠. 일정 거리에 서 있는 사람이 루돌프의 머리를 쏴서 살해를 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 그 루돌프가 죽은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과 이 가구들이 뒤집혀져 있었고 벽에 이 총알 자국과 혈흔이 묻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어서 이 의혹에 더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돌프의 즉위를 반대하는 황실 내의 보수파, 또 황실을 증오하는 무정부주의계의 세력들이 루돌프를 살해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설이 대두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일 뿐입니다. 프란츠 요제프 1세는 70년에 가까운 재위 기간 동안 불행한 일을 많이 겪은 황제입니다. 아들 루돌프 황태자는 자신과 반목을 하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했고,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베트 황후는 궁정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밖으로 계속 떠돌다가 이 아들의 죽음 이후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나라를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무정부주의자의 손에 살해당하게 되었죠.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아들을 잃고 아내조차 사망을 했을 때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은 한 백작 부인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위 초 헝가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백작 부인 카를로이의 아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들의 죽음에 분노했던 카를로이 백작 부인이 프란츠 요제프에게 저주를 퍼본 적이 있습니다. 부디 너의 가족이 절멸하길,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길, 자식들은 몰락하고 네 삶이 난파하길, 그리고 고독하고 생생하고 끔찍한 고통 속에 살며 카를로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 치길. 루돌프 황태자 사망 후 동생이었던 칼 루드비히가 황태자직을 거부해서 결국 프란츠 퍼디난트가 왕위 계승권을 잇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사라예보에서 암살된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오스트리아 제국의 또 다른 비운의 황태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비운의 루돌프 황태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세계사를 흔든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